제가 그 광섬유를 대신 해가지고 안에는 아크릴로 이렇게 일단 기판을 만들고 일단 아크릴로 이렇게 뭐 거기다 인쇄하듯이 아크릴로 쭉 선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아크릴을 아주 얇게 실로 뽑아내 갖고 놓고 그다음 그 유를 합성섬유 특히 나일론 계통으로 이렇게 합쳐질 때 그것이 신호선이 될 수 있고 광섬유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는 나일론이 그 아크릴이 아니고 거기 투명 나일론 90%짜리를 좀 더 개선시켜서 그 안을 심지 구조로 넣고 그 다음에 그를 코팅하면 그것이 이제 실처럼 뽑아갖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인쇄 프리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광섬유처럼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그냥 이거를 뭐 여러 가지를 하나로 합해갖고 전기선과 신호선을 가지고 구분해도 되고요. 전기가 일단 전력이 약할 경우에 얇은 선로 동축 케이블 같은 것들도 안에 동축 케이블 들어가고 이렇게 위에다가 전선 구조를 나일론 아크릴 구조를 이제 이런 전선 구조로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코팅제 방수제를 쓸 수 있어요.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을 어느 정도 두껍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령 유리 석영제를 갖다가 농도를 좀 짙게 석영 쪽을 좀 높여가지고 농도를 짙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코팅이 되어서 절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존 전기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어느 정도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모든 그래도 뭐 기계에 들어가는 작은 전기선 정도는 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그것보다도 내열 구조가 더 높을 수 기존의 전기선보다 내열 구조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나일론 자체도 온도 자체가 이게 보면 타는 지점이 200 몇십 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는 지점이 한 200 나일론 녹는 점이 260에서 290입니다. 260, 290 유리 첨가제 제품 275, 280인데 300보 이상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의 전기선은 안 녹느냐라는 거죠. 누전됐을 때 그것도 녹습니다. 그것도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건 낫다. 이제 거기다가 해서 유리석영 코팅제를 같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전선 구조로 들어갈 때는 이것이 아크릴을 유리석영 코팅제를 같이 의류 방수제하다 보니 같이 섞어서 들어가면 이 내열 온도가 최소한 100도 이상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기존의 전선 구조를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제 약간 부드러운 걸 원한다. 그러면 이게 욕실 그레이종용 30은 약간 타는 지점이 좀 낮을 거예요. 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좀 적합하지가 않고요. 나일론도 경도를 갖다가 뭐 실로서 뽑아 놓으니까 경도 뭐 이렇게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이상은 전선 구조로 충분히 지금 뭐 전선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선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론 자체를 경도를 좀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코팅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또 세라믹 코팅제 그걸 농도를 좀 짙게 석영을 농도를 짙게 해가지고 석영을 좀 더 프로테이즈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게 절연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되면 현재 전선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뭐 옷도 보면은 세탁했다 해서 옷이 뭐 잘못되는 건 없죠. 나일론 계통이라도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이 뭐 어떻게 들어갔다 해서 딱히 물이 그 안에 침투한다든지 이게 특히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를 같이 결합해서 만들고 그 두께를 틀리게 농도를 좀 많이 해서 놓으면은
충분히 저런 구조가 현대보다 100도씨 이상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전선보다도 월등하다는 거죠. 이런 기조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각종 모든 호스 같은 것들도 나일론 계통을 좀 기본으로 해가지고 좀 고무 같은 거 고무에다가 나일론을 좀 섞어주면 고무 타는 점이 지금 고무 녹는 점이 보통 130도 140도 연화되고 200도씨부터 분해가 시작되어서 220도에서 녹거든요. 그래서 나일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일론 좀 비슷한데 이거를 이 고무 호스라든지 소방 호스, 그다음 모든 종류의 호스 종류들, 또 플라스틱 종류들에게 유리 석영 코팅제, 뭐 세라믹 코팅제하고 방수제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유리 석영 코팅제, 모든 코팅 방수제는 다 되는 거예요. 회사만 뭐또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넣으면은 그럼 다 피해가고 해요 기술 구조를. 그 중에서도 유리 석영 코팅제를 추천한다는 거죠. 의료 방수 이거를 갖다 넣어서 만들 때 소방 호스라든지 모든 형의 뭐 고무 호스들 이런 것들도 잘 터지잖아요. 잘 터지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름관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렇게 연질의 플라스틱 계통도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구부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을 좀 집어넣을 수 있다. 방수 구조가 되니까 이런 모든 형태의 주름감 만들 때 내부 안에 고무 호스도 같은 것도 각종 플라스틱 호스들 이런 호스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은 방수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름관, 그다음 모든 파이프 부분에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와 코팅 방수제, 그중에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의류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굉장히 대단한 방수 구조가 되고 잘 이렇게 탄성까지도 있어서 잘 쉽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성 기존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합성 섬유 플러스 그다음에 합성 섬유 플러스 그레이종 301을 섞으면 어느 정도 연질이 돼요. 연질이 되고 여기다가 넣어서 고무가 만약에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면 그때 딱 고무하고도 좀 결합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 적어도 안 되면 고무하고 욕실 그레이지용 항공기만 섞어서 그 내부를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거기다 약간 프로테이즈를 합성 섬유를 그 나일론 같은 거를 살짝 섞어주면 오히려 더 좋은 폼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이프 종류에는 이렇게 옥시는 그레이지용 302 합성 나일론들이 같이 프로테이즈로 들어가거나 주되게 경도는 이제 그걸로 이제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PVC, PP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PCM을 결합해서 만들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에게는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뭐 코팅 방수제가 들어가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실 그레이지용 302와 합성 나일론을 가지고 합성 섬유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아크릴도 만들 때도 아크릴 에폭시에다가도 욕실용 그레이지용 302와 코팅 방수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아크릴 부분에게 약간 투명도를 원한다 그러면 합성 나일론 90% 이상짜리 합성 나일론과 섞어가지고 경도를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역시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코팅 방수제를 세라믹 코팅제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1을 넣어가지고 에폭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좀 갈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프로테이즈로 낮게 해서라도 광택 나는 게 싫으면 광택이 좀 덜 나는 건 하셔도 되고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 의류 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에폭시도 제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뭐 금속계통에도
이렇게 뭐 석영가루,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들하고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방수제 또는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금속 제품, 철판, 철근 모든 것들을 다 제조하셨을 때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철판이나 철근을 겉에 피복을 입혔을 때도 약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때도 역시 이 상공 욕실형 그레이종 상공이야 합성 섬유를 조금 섞어가지고 제품 만들 때부터 하거나 그냥 욕실형 그레이종 상공이를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와 더불어서 애초에 만들어 갖고 그것을 코팅을 해주고 위에다가 다시 유리석영 코팅제를 코팅을 해주는 식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코팅제로서의 유리석영 코팅제를 의류 방수제와 더불어 같이 사용하시거나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때 그것을 이렇게 약간 그렇죠 좀 뭐라 그럴까 좀그 코팅제로서 어느 농도를 아주 진하게 바르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욕실형 그 301을 코팅 방수제가 섞어주는 그런 코팅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폭시를 그렇지 에폭시를 섞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단독으로는 좀 힘들어요. 단독으로는 욕실형 그레이종 30에는 단독으로는 힘들어요. 단독으로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를 유리 방수제, 코팅 방수제를 섞어주거나 여기다가 좀 합성 섬유를 제품 만들 때부터 위에 코팅할 거냐 조금 섞어줘가 프로테이즈를 만들거나 에폭시를 좀 프로테이즈를 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아크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 같은 거 또는 PVC, PP, PC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코팅을 할 수 있다. 코팅제로서 사용할 때, 코팅 망수제로 사용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스프레이 체인하고 같이 301을 결합해서 어떤 걸쭉한 형태의 방수제를 만들거나 스프레이 체인과 기존의 방수제 또는 이렇게 301을 욕실 그레이종 301을 섞어서 걸쭉한 농도로 방수제를 만드실 때 또는 스프레이 형태로 만든 제구슬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프레이 체인을 좀 약간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셔가지고 좀 거기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보다 농도가 좀 진하게 해가지고 바르는 용도로 스프레이 체인 방수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302도 마찬가지고 욕실용 302를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서 풀처럼 사용하게 하거나 또 기존 풀과 결합해 주거나 본드하고 결합해 주거나 접착제 모든 접착제와 결합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코팅 방수제와 결합해서 제품 만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종 30에다가 곰팡이 에어컨 살균하는데 그것을 같이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곰팡이 살균할 때 있죠 에어컨 그거하고 같이 결합해서 욕실용 301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시멘트하고 결합해서 몰탈 시멘트 만드시 액상을 좀 액상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몰탈 방수 시멘트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때 그때 코팅 방수제, 그다음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코팅제하고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몰탈 방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모든 나무 제품들과 비닐과 필름 부분 만들 때, 그다음에 시트지, 각종 시트지와 비올 방수포, 그다음에 이런 것들 텐트 같은 것도 만들 때도 이불 같은 거나 이런 모든 천 종류를 만들고 또 제품 만들 때 욕실형 그레이종 301을 만들어서 방수 형태를 갖는 데든지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에 코팅 방수에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경도를 좀 높이고 즐기기 하기 위해서 합성 섬유를 좀 섞어서 천이나 그 천을 만드는 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팅제로서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코팅제, 의류 방수제하고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코팅만 섞어서 코팅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폭시 좀 섞어도 상관없어요. 에폭시 섞거나 아니면 그냥 PVC, PP 이런 제품들도 PC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합성 섬유도 일부 들어가서 코팅을 제품 만들 때는 상관이 없고 코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무 MDF 만들 때 MDF하고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 코팅 방수제, 이렇게 세라믹 코팅제하고 의리 방수제, 기타 방수제를 섞어서 이렇게 석고보드를 만들거나, 또는 곰팡이도 같이 곰팡이 액상제제, 에어컨 살균하는 것도 같이 섞어서 MDF가 약해요, 곰팡이에. 석고보드도 약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섞어서 만들고, 이런 톱밥, 펄프, 종이 펄프 이용해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에게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판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합판도 잘 썩어요, 방수구조.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제와 유리 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열재, 단열재 부분에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단열 벽지를 포함해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방수제를 이렇게 포함하셔가지고 제품을 만드시거나, 또는 뭐 어떤 게 뭐죠?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유리석영 코팅제와 방수제를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역실 그레이징 301을 좀 섞어주면 훨씬 더 탄성 있고 또 강도도 좋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아이스박스하고 스티로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뽁뽁이와 비닐계통을 욕실런 그레이징 302를 섞어주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그 합성 섬유를 좀 섞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MDF 만들 때도, MDF나 이렇게 석고보드 만들 때도 욕실런 그레이징 302와 그다음에 뭐죠? 각종 돌가루 또는 석영가루, 금속가루가 들어가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종이 톱밥하고 종이 펄프 결합 제품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각종 합성 플라스틱, 페트도 마찬가지. 페트도 아주 녹여가지고 하면 괜찮으니까요. 미세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만들 때부터 탄수 좀 강력하게 지게죠. 돌가루도 금속가루도 섞을 수 있고 부식되지 않는 그런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섬유 이런 가루도 섞어주거나 PVC, PP 이런 것들을 섞어줄 수 있으나 뭐 잘 불이지 않다는 거면 합성섬유가 좀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유리막 코팅을 좀 해서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MDF나 이런 합판 또는 석고보드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서 파시거나, 유리막 코팅제 아니면 유리 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 발라서 파시는 경우, 곰팡이 액상제제를 넣어서 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모든 어떤 건축 내장들에게 이것을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넣거나, 또는 거기다 여기 뭐죠?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집어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다음에 모든 방문과 모든 그 현관문 또는 방문 이런 것들에게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만드시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그런 제품도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 코팅 방수제 들어가서 만드시면 역시 세라믹 코팅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모든 그다음에 또 뭐죠? 모든 그 목재를 가공할 때, 가구를 만들 때, 그 가구를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또는 곰팡이 액상제제를 항균을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그런 것을 어떤 갈라짐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막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훨씬 더 낫다. 이게 그 어느 정도 건조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 집어넣어서 목재를 만드시고 가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재 가공 부분에 뭐 이렇게 하이그로시도 있을 수 있고 별개 다 있으면 방부목 같은 거 제작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판재들 목재 가공할 때 이것을 이렇게 말리고 건조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모든 형태의 그
합판, 나무, 집성마, 아크릴, 뭐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것들도 폴리카보네이트 PC 계통에도 그다음 아크릴 종류에도 의류 그리고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석영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를 집어넣으면 이것을 반드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역실능 301을 넣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 섬유도 일부 넣어서 폴리카보네이트 PC도 합성 섬유를 좀 일부 넣고 MDF를 합성 섬유 이렇게 합성 섬유를 좀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유리석영 코팅제 하고 의류 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폴리카베톤 만들 때 이거 기술적 합성 섬유가 좀 들어가면 좀 더 강화된 내열성이 생긴다. 유리석영 코팅제를 제품에 만들 때부터 이 제품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제품 만들 때 넣고 나중에 위에 또 코팅을 또 따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럼 이중 구조로 해서 굉장히 더 좋다. 내열성도 좋고 모든 제품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모든 염료 부분과 미술적인 염료, 페인트 부분 이런 부분들에도 이렇게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방수제 이게 들어가면 색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크릴도 좋지만은 이렇게 욕실 그레이징 301을 가지고 아크릴 물감처럼 물감으로 만드시면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도자기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집어넣어서 도자기를 윤택을 나게 하는 경우 뭐 그런 것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겉에만 발라주셔도 되고 유약 대신 바르시잖아요. 유약 대신 유약도 그렇게 뭐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를 가공할 때도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목 같은 것도 이렇게 말리고 이런 과정, 가공하는 이런 과정에서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류 방수제, 그다음에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을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 제품 자체가 틀려집니다. 제품 자체가 틀려진다는 것을 갈라짐 현상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원목 부분에도 그럼 원목을 만드실 때도 그때도 역시 들어간다는 거죠. 각종 고무 제품들하고 고무 타이어, 각종 고무 제품들 또는 그렇게 라텍스 계열의 유리석영 코팅제, 의류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코팅 방수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이렇게 욕실능 그레이징 301을 넣어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합성 나일론, 합성 소미를 조금 프로테이지를 낮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고무 타이어나 각종 모든 타이어들, 그다음에 고무 제품들, 세라믹, 그다음에 각종 세라믹 재질, 타일 만들 때도 욕실능 타일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와 방수제 넣어서 타일 만드시면 제 기술 교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팅 방수제 써서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이게 방부제를 따로 바르거든요. 방부제를 바를 필요가 딱히 더 없어요. 목재형 방부제라는 게 있는데 목재형 방부제, 방수제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목재형 방부제로서 이것을 가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재형 방부제를 만들 때는 뭐 스프레이 체인을 좀 이렇게 색깔을 밝게 만들어 가지고 욕실능 그레이징 302하고 섞어서 하고 그거를 유리석영 코팅제 하고 의류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방부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방부제 만들 때 이제 곰팡이 액상 제제가 들어가서 만드는 경우에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목재 방부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목재 장부제도 존재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방부 처리를 목재형 방부 처리를 하거나 방수 구조를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스프레이 체인을 좀 밝은 색깔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나 아니 그냥 기존에 이제
욕실용 그레이징을 301을 농도를 짓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 우리방수제, 또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코팅 방수제를 섞어 가지고 그것을 만든다라는, 또는 뭐 욕실용 그레이징이었다가 방부제를 만들었을 때 아주 옅은 농도로 해가지고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 만들어도 돼요. 욕실용 그레이징 상관 스프레이 형태로 아주 옅은 농도로 발라줘도 좋다. 그때 유리석영 코팅제, 우리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집어넣어서 같이 만들면 틀려진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뭐 PVC, PE, PP 이런 PC 제품도 같이 프로테이지를 섞어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절대 이건 못 섞는다 이게 아닙니다. 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방부 방충형 도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방부 방충형 도료를 만드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우리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만드시면은 각종 이런 방부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도료에도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석영 부분이라도 유리 석영 부분 좀 농도를 짙게 만들면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발라주는 식으로. 전투기에도 발라도 돼. 전투기에도 발라도 모든 금속 제품에도 여러 번 발라주면 그렇죠. 그 부식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합니다. 그다음에 가령 비닐에다가도 비닐 계통의 모든 제품을 만들 필름 계통에 만들 때 용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데 욕실용 그레이종 301을 들어가서 만들어주거나 방수 구조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텐트, 필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수포 뭐 이런 것들도 각종 이렇게 시트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장판 같은 것들도 유리석영 코팅제, 우리 방수제, 또 코팅 방수제가 들어갈 수. 그다음에 302가 들어갈 수 있는. 근데 302 불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욕실용 그레이징 302가 방수 구조에서는 탁월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제 만드실 경우에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창문에다가도 그냥 발라줘도 되고 뭐 비닐에다가 나중에 그것을 넣어서 만들고 나중에 또 발라주고 이렇게 해도 훨씬 더 비닐이 오래 가고 방수포가 오래 가고 시트 부분이 오래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우레탄 방수제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도 거기다 유리 고성 코팅제하고 우리 방수제를 같이 넣어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레탄 쪽 방수 구조 까는 데 있죠, 옥상 같은데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이 만들 때도 종이나 종이 박스 이런 것들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 또는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추가하셔도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시는 게 돼요. 합성 섬유를 좀 만들 때부터 넣어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합니다. 종이 박스 넣을 때도 석영가루나 이렇게 뭐 종이 박스는 아니고 다 기타 종이 박스 종류가 있다고 해요. 석영가루나 돌가루, 금속가루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돼요. 각종 합성섬유나 이런 플라스틱 기타의 가루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 욕실용 방수제 뭐 종이 박스 부분이 아니면 반짝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종이박스 비닐 부분에 비닐 만들 때 반짝이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면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천 부분에 욕실용 그레이징 302가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독 유리석영 코팅제 방수제가 들어가고 제품을 만드시면 그때 기타의 코팅 방수제 이런 특히 세라믹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터치 패널 같은 거, 터치 패널 이런 부분들에 욕실용 그레이종 302가 들어가고는 제품 내부 구조 안에 이런 것들도 역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물 들어가면 이제 터치가 특히 그 뭡니까? 화장실 비데 같은데 터치 부분 이런 습기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배터리 부분에도 배터리 외부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지형 301을 코팅을 해주거나 이것을 유리석영 코팅제, 의료 광수제를 코팅을 해가지고 제품을 내놓으시는 경우 압축전지나 모든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그 전지 부분들은 이게 다 이것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리튬이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